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저랑 시작하실 강의가 어휘 1200입니다. 자, 어휘 1200은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1997년부터 2014년도까지 자, 기출 문제들을 데이터화해서 뽑아봤을 때 ABCD에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자, 대략 1200개에서 14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그 개수가 적고요. 자, 그 중에서도 그냥 뭐 어쩌다 나온 거 빼고 자, 이게 중요 단어나 빈출 단어들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보면 대략 1200개 최소로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의 반복 출제율은 대략 98%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재를 다 보고 시험장에 들어갔을 경우 여러분들이 자, 이 교재에 있는 단어들로 문제를 볼 확률이 98% 정도 된다. 그러니까 놓치는 단어가 한 달에 한 두세 개 정도 있을 수 있고 그랬을 때 문제 수는 한두 문제 정도가 제가 놓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52문제 중에 대략 50문제 정도는 이 교재에 있는 단어들로 다시 출제가 된다. 소위 말해서 문제은행식이라는 거기 때문에 나왔던 문제들을 데이터화해서 반복 출제를 시키는 게 ETS의 원칙이죠.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 1200개를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자는 거고요. 1200개라고 하면 하루에 내가 50개 정도의 단어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25일 정도. 그러니까 한 달이 안 걸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 한 달이면 커버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토익 시험에서 이제 단어를 1200개 그건 좋아요. 자, 생각보다 단어 수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문제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ABCD를 봤는데 어서 많이 봤던 단어들로 구성이 됩니다. 이게 토익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토익 문제는 어휘 문제는 생각보다 개수는 많지 않다. 120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뜻을 보면 뜻은 다 아는 거예요. 뜻은 다 아는 건데 항상 그렇듯이 자, 뜻은 다 아는데 답만 안 나오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정리해야 되는데 1200개를 자, 네가 어서 많이 본 단어하고 그 단어를 아는 것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단어들을 많이 본 거지 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뜻보다는 자, 언제 누구와 쓰임 그러니까 실제 문장이 어떤 문장에서 언제 누구와 같이 쓰이느냐 이 응용력 이런 쪽을 맞춰 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출 문제들을 놓고 자, 언제 누구와 어떻게 출제했다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셔야 하며 자, 품사별로 자, 출제 포인트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명사야. 그러면 뜻만 묻는 게 아니라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사람명사, 사물명사 이런 것들을 묻는다든지 얘가 동사야. 그러면 자동사야, 타동사야, 몇 형식 동사야 이런 관련 전치사 뭐야, 관련 목적어 뭐야 이런 걸 묻는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뜻을 많이 알고 있고 수능 스타일로 해석을 해보니까 얘가 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기 쉬운데 이렇게 문제를 풀면 토익 문제는 안 풀리기 때문에 자, 공부 방법을 좀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해석을 한번 해보면 our financial 전문가들의 기대치 그러면 자, 더 많은 기대치, 낮은 기대치, 기대치 이상, 기대치보다 높은 자, 이렇게 해서 해석상으로는 다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토익 문제죠. 반면에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약에 쓰고 싶다면 그냥 이렇게 뜻만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봐야 돼요? 품사를 봐야 되는데 자, 품사상으로 봤을 때 요 our 자리를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걸 우리가 한정사라고 불러요. 한정사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관사나 소유격이나 아니면은 형용 저기 뭐야 수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정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품사에 따른 이제 문법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한다. 그럼 이 앞에 또 형용사가 나올 수 있느냐? 한정사 앞에는 형용사가 못 나오죠. 자, 그래서 관사나 소유격 혹은 수량의 형용사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앞으로는 형용사가 못 나오는데 얘는 지금 대표적인 형용사라고 보셔야 되겠죠. 얘네들은 형용사인데 형용사는 our 앞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 로어는 또 동사예요. 근데 지금 동사가
지금 비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없으니까 너는 어떻게 해도 답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상당히 우리의 기대치보다 높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얘의 품사가 뭐냐? 전치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관사 앞에 자, 뭐 소유격 앞에 전치사가 나와서 자, 이런 문장이죠. I am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In the room 하고 이렇게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비동사 뒤에 were 전치사가 나오면서 자, 이게 어떤 뜻이라고요? 나는 방 안에 있어요. 이런 뜻이듯이 기대치보다 높아요. 이렇게 기대치 이상이에요. 이렇게 해서 전치사가 배열이 돼야 되는데 자, high는 자, 높은, 높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높은을 내가 굳이 써야겠다. 그럼 high our 저기 expectation이 아니라 our high expectation이죠. 그래서 일반 형용사라서 네가 이걸 쓰고 싶으면 our 뒤에다 써야겠다. our high expectation이다. 우리의 높은 기대치.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more도 many나 much에서 오는 건데 만약에 나는 책이 많아 라고 얘기할 때 자, my many books가 아니라 many our books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our 이거 잠시만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many나 much를 쓰려면 our many our expectation 이렇게 된다는 얘기였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그랬을 때 많은 우리의 기대치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more than을 쓰시면 자, 뭐뭐 이상이란 뜻의 부사가 돼요. 그러면 기대치 이상이라고 부사를 넣으면 괜찮지만 얘는 형용사죠. man이나 much는 형용사예요. 그럼 또 형용사가 들어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more than은 부사예요. 차라리 more than을 쓰는 건 괜찮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more는 안 돼요. 쓰려면 more than을 쓰세요. ro어는 형용사니까 이 뒷자리로 와야 돼요. high도 our 뒷자리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our 앞에 나올 수 있는 부사나 전치사는 above가 답이에요.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 긴 얘기가 이제 그러니까 흔히 more는 다 아는데 자, our를 기준으로 앞에 뒤에 품사는 뭐 lower도 보면 안다고 생각하지만 걔의 품사가 뭐고 문장에서는 어느 위치에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자, 이게 오답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457페이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many나 much는 한정사, 즉 형용사라는 얘기입니다. 형용사. 그러니까 쓰려면은 아까 부사인 more than을 썼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more than이 부사인 경우에 대해서 교재에 조금 더 나오고 있을 겁니다. 자, 그나저나 로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교재가 너무 길어서 좀 잘랐어요. 자, 그건 그렇고 여기 좀 잠깐만 볼까요? 로어는 형용사거나 아니면 동사로 이렇게 이제 책에 보면 정확하게 품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단어의 뜻보다는 자, 품사가 정확히 뭐고 그다음에 어떤 단어와 주로 같이 쓰인다.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토익에 맞춰진 형태의 어휘책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above 그러면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전치사라고 나오고 있죠. 이렇게 품사를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걔 뒤에는 뭐가 나온대요? 자, 이런 명사들이 나온다. 출제될 때. 그랬을 때 우리 풀었던 문제가 뭐였습니까? expectation이었죠. 이렇게 이제 시험에 무방비 상태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문장 중에 무슨 단어가 나오고 그거랑 짝이 돼서 뭐가 주로 답이다. 이런 식으로 학습하셔야 된다는 거죠. high도 지금 형용사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다음 문제를 또 보실 건데 아까 했었던 거 여기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어휘는 단순히 뜻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자, 뭐라 그랬습니까? 언제 누구와 그 다음에 또 뭐를 보라 그랬습니까? 아까 품사적 특징을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품사적 특징이란 게 뭐냐?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A, B, C, D를 보면 다 어떻습니까? A, B, C, D가 다 형용사네요. 형용사는 외우실 때 자, 명사 앞이겠죠? 그러니까 관련 명사가 나와야겠죠. 그랬을 때 자, 회사가 무엇을 갖고 있어요?
confidence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다가 자, 뭘 쓰고 싶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informative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informative가 자, 나는 뜻을 알아 이러고 넘어가지 말고 우리 inform에서 informative 한번 가볼까요? 자, informative는 유익한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유익한 정보, 유익한 프로그램, 유익한 뭐 교육적인 거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인포메이티브한 컨피던스 자신감은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내가 파이널을 쓰고 싶어요. 파이널은 최종, 라스트예요. 마지막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 자, 아니면 프로덕티브, 생산성이 있는. 즉 어떤 기계가 생산성이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사람의 감정. 자, 감정이 생산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있는 이란 단어도 안 어울리죠. 그럼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니까 absolute, obvious, definite 이런 절대적인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우리가 final 한번 볼까요? 자, 최종, 마지막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자신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였겠죠. 자, 그러면서 productive는 생산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기계가 생산을 하거나 자, 아니면 사람들의 능력이 성과가 있는 건데 아까 있었던 건 confidence라는 감정 명사였다. 그랬을 때 절대적인 그래서 어떤 감정에 관련되거나 확신에 관련 판단에 관련된 단어들과 주로 쓰이게 돼 있죠. 그래서 이성이나 감정이나 판단의 형용사. 오늘 물론 형용사는 아니었지만 confidence는 이성, 감정, 판단에 관련된 명사였기 때문에 absolute가 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를 내가 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시험에 뭐가 나왔었다를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이럴 때 is, 자, bees 명사고요. 명사 앞에 뭐가 나왔습니까? 형용사가 나왔는데 ABCD를 한번 보실게요. ABCD를 보시면 ing가 붙었네? 그럼 형용사가 아니겠네요. 자, 그럼 뭐로 봐야 되느냐? 주어가 is, 자, 동사에 ing가 있으니까 얘가 목적어를 받은 구조로 봐야겠구나. 즉 이걸 무엇으로 봐야겠구나? 능동으로 봐야겠구나.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형용사 자리가 아니라 ABCD를 보고 난 맨 처음에 얘가 형용사 자리인 줄 알았는데 ABCD가 동사니까 자 바꿔치죠. 이렇게 화살표를 자 경계선을 바꿔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형용사가 문제인 건 아까 봤는데 이제 동사가 문제의 문제를 한번 볼게요. 동사는 어떻게 푼다? 자동사야, 타동사야, 몇 형식 동사야, 관련 목적어가 뭐야, 관련 전치사가 뭐야 이런 식으로 푼다. 그러면 나는 wait이란 단어를 알아. 그러면 안 되고요. 자, wait이란 단어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wait 그러면 자동사로 즉 목적어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지 목적어를 받습니까? for가 나와야 목적어를 받는데 wait은 목적어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그 협상을 complete했다. 아니면 elect했다. accept했다라고 했습니다. 비즈는 offer, 제안이나 자 아니면 어떤 입찰이 들어왔다는 것도 제안이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그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걸 accept를 하거나 refuse를 하는데 compete 그러면 왜 안 돼요? 자, 비즈하고 경쟁해요? 학교하고 제안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냐 목적어가 누구냐 정확하게 보셔야 되겠죠. 자, 회사가 이건 선거하다 그럴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뽑을 때 그런데 제안 합상을 선거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국회의원 선거할 때나 쓰시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은 뭐 보드 오브 디렉터스 이사회에서 뭐 선거하거나 이럴 때 써야지. 입찰 들어온 걸 갖고 선거를 하진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컴핏은 자동사로 전치사 with나 against를 받아야 하며 물론 with나 against가 있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대학과 BC가 입찰을 하는 게 아니죠. 다음 또 보시면 elect는 자 선거라고요. 선거. 그러면 proposal 제안이나 offer, bid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accept하거나 refuse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관련 명사들도 이렇게 정리가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페이지는
제가 매번 이제 불러드리지 않을 테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이게 말로 막 떠든단 말이에요. 그게 정리되어 있는 게 보고 싶다. 그러면 교재 해당 페이지를 찾으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타동사로 그러니까 목적어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목적어는 무엇을 받는다? 까지 싹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부터 말로 설명하는 건 교재를 직접 보면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 건데 자, 대절 안에 주어가 will, still 조동사가 나오고요. 자, 부사는 좀 치워보시고요. 목적어죠. 문장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스케줄이 주어, 미팅을 자, still 무엇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still까지 끼고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동사예요. 동사 문제는 아까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 제일 먼저 따져야 되는 게 뭐라고 했냐면 동의하다 뜻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 동의하다 자동사죠. 목적어 안 받아요. to나 with나 on이나 전치사를 끼고 목적어를 받죠. participate 자동사죠. 따라서 in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주어하고 목적어 잘 보시라고요. 자, 스케줄이 참석합니까? 스케줄이 어텐드하는 게 아니죠. 이게 나오려면 사람들이 어텐드를 해야죠. 그러니까 주어와 목적을 정확히 보고 들어오시라고요. 그랬을 때 남은 게 뭐가 되겠습니까? accommodate이 오늘 답이다. 근데 나는 accommodate이라는 단어가 이상해요. accommodate이 숙박시키다 이런 뜻 accommodation 난 이런 뜻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토익 공부 한참 더 하셔야 돼요. 자, 실제로 토익 시험에 나오는 accommodate를 보겠습니다. accommodate는 숙박시키다라는 뜻이 있다. 그러나 토익 시험은 거의 안 나오고요. 어떤 모임, 아까 목적어가 미팅이었죠. 미팅을 수용하다. 그러니까 이 스케줄이 미팅을 받을 수 있다. 여유가 있다. 미팅을 더 수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1번 뜻만 알고 있지 말고 accommodate이라는 단어가 토익 시험에 왜 나왔느냐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토익 시험의 어휘가 공부가 까다로운 이유는 자, 뜻을 물어봐. 그러면 중학교 2학년 정도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뜻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언제 누구와 어떻게 써요? 비즈니스 영어에서는 어떻게 써요? 품사는 뭐예요? 품사별로 따져야 되는 사항들이 문법 사항이 뭐예요? 이런 것들을 묻기 때문에 토익의 어휘 문제가 어려운 거다. 자, 그러면서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면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 보시고요. 리스티드를 보자마자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분사네 그랬습니다. 네가 분사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동사일 수도 있잖아요. 네가 동사였으면 목적어 받았겠죠. 뒤에 전치사가 나왔다는 것은 자,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목적어가 없다는 얘기고 그럼 PP, 수동분사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랬을 때 numberless 무엇이? show, 보여준다. that 이하를 보여준다. 자, 그랬을 때 A, B, C, D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제 이거를 단어를 보면 자, responsibility, 책임, 업무. 자, requirement, 자격 조건. duties, 업무. 그럼 다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토익에서는 문제 풀기가 힘들다. 자, 한번 보십시다. 구인 구직에 있어서 토익 시험이 내놓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자, 두 가지를 보셔야겠죠. 광고에는 두 가지가 나오겠죠. 업무 내용과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격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특이사항. 그러니까 성과가 나오겠죠. 네가 한 일. 자, 그랬을 때 업무를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duty라고 그러죠. 이것을 또 뭐라고 합니까? responsibility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이것을 또 뭐라고 그러느냐? ability. 자, 그 다음에 이것을 assignment라고 하며 이것을 또 뭐라고 그러느냐? 이것을 또 task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셔야지. 이건 파7의 어휘 문제에도 나옵니다. 파7도 동의어 문제가 매달 2문제, 3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자격은 뭐냐? 자격이 이제 requirement, 지원 자격 요건. 이것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requirement. 자, 그 다음에 또 자격 요건. 이건 뭐와 같은 뜻이에요? qualification이죠. 지원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죠. 반면에 성과가 뭐냐? 이게 이제 어치브먼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한 거, 잘한 일, 그래서 내세울 만한 거 이런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 등분, 두 등분, 세 등분. 자, 비즈니스 영어는 단순히 뜻이 아니라 활용도를 중요시 여기죠. 그런데 자, 지금 보시면 레주메 그랬습니다. 레주메가 나왔다는 건 너 뽑힌 거예요, 안 뽑힌 거예요? 아직 안 뽑혔죠. 아직 안 뽑혔으면 자, 네 레주메에 해야 되는 일이나 지원 자격 요건이 네 레주메에 있을까요? 구인 광고에 있을까요? 그건 구인 광고에 있어야죠. 그럼 레주메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가 상탄 거, 지난 직장에서 어떤 성과, 퍼포먼스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오늘의 답은 accomplishment가 답이다. 이런 건 단순히 어휘가 절대 토익에서 어휘는 뜻을 묻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떤 논리적인 판단력, 그러니까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애를 데려다가 업무를 시킬 수는 없겠죠. 그래서 토익이라는 건 자, 이게 아카데믹 영어와 실무 영어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업무상에서 빠른 판단을 못하는 애들은 일단 떨구는 겁니다. 토익이라는 시험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토익이라는 시험은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사람을 떨어뜨리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와서 면접 보겠다 그러면 개나 소나 면접 보면 회사가 365일 면접만 봐야죠. 구직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1차적으로 아무나 와서 면접 보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한번 선을 긋는 게 토익이죠. 토익이라는 시험은 처음부터 사람을 뽑는 시험이 아니라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기업에 맞는 인재상, 그러니까 논리적인 거, 업무 영어에 강한 거, 빠릿빠릿한 거, 말을 효율적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서류상 문제가 없게 말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요소를 넣죠. 토익이 영어 시험이냐라고 얘기하면 영어 시험이라고 보긴 좀 힘들죠. 토익은 영어를 이용한 시험일 뿐이죠. 만약에 영어에는 단어가 25만 개가 넘게 있는데 만약에 영어를 물어보려고 했으면 이렇게 쉬운 단어 좋겠습니까? 25만 개 중에 꼴랑 1200개를 갖고 문제를 낸다는 건 그만큼 물어보고자 하는 게 딴 데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눈치껏 좀 공부하세요. 여러분들 수능 공부 아닙니다. 하루에 50개, 100개씩 단어 드립다 외운다고 토익은 점수가 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공부 머리가 따로 있다. 예, 맞아요. 자, 출제 의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얘네들이 만약에 구인 구직 광고에 있었어. 그랬을 때 대학 학위가 있어야 해요. 라고 얘기하면 그건 requirement에 들어가죠. 근데 너는 우리 회사에 오면 무슨 일 해야 해. 앞으로. 자, 이게 responsibility죠. 근데 그건 네 레주메엔 없죠. 네 레주메에 있는 건 대학교 때 상 탄 거, 자격증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achievement라고 하죠. 그랬을 때 이게 영어 시험은 아니다라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토익이 가면 갈수록 자, 논리성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논리적인 판단을 국어가 아닌 가벼운 영어로 묻는다는 거기 때문에 시험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시면 자, 맨날 단어 외워도 점수 안 나옵니다. 자, 어서 많이 본 단어야 답만 안 나와. 지금 보시면 일단 얘네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어휘 문제 맞아요. 근데 어휘는 품사가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품사부터 먼저 보실게요. 자, 문장에 동사가 이미 있고요. 접속사나 관계대명사는 없으니까 자, 동사는 더 이상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장에 접속사나 관계대명사가 있어야 동사의 개수가 늘어나죠. 다음, 뜻이 어떻게 돼요? 뜻은 똑같아요. 뜻은 기본적으로 유사하니까 준 겁니다. 처음부터. 자,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돼요? 언제 누구와? 자, 이걸 보셔야 되죠. 그래서 according to는 자, 뒤에 뭐가 나와야 하며 responding to는 뒤에 뭐가 나와야 하며 자, 얘들은 전치사들이니까 전치사니까 당연히 명사를 받겠죠. 근데 명사를 받은 건 받은 건데 according to와 자, responding to를 보면 무엇에 따른 반응이나 조치를 한 거냐 아니면 그 내용이 나온 거냐.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다시 한번 정리된 거 볼까요? responding to는 자, 무엇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 이런 내용이고요. according to는 그 명사에 따르면 뭐뭐 하다. 즉 명사의 내용을 잡아준 건데 자, complain에 따르면 내가 그래서 환불해 줬어요. 뒤에 내용이 환불해 줬다가 나오면 responding to가 답이 되는데 자, 지금 조치를 취한 게 아니라 컴플레인의 내용만 얘기했죠. 거기 문제점이 많아요. 라고 내용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그 내용을 얘기하게 되면 according to고 그래서 우리가 환불해 줬어요. 이렇게 나오면 responding to라는 거죠. 다른 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nowadays 요즘은요 필요 없고요. 사람들이 뭐 합니다. 그랬을 때 to에 ing가 나왔다는 것은 자, 전치사를 to를 받았다는 건데 자, 그나저나 품사 먼저 보라고 그랬습니다. 비동사 뒤니까 형용사나 pp가 나와야죠. 비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진 않죠. 따라서 너하고 너는 빠져야죠. 왜? 동사니까. 품사가 너무 어려워요. 영어의 품사는 꼴랑 8개밖에 없습니다. 8개가 너무 많아서 공부를 못할 정도면 하지 마셔야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품사가 뎁다 많아. 그나 못 외우겠어. 그게 아니라고요. 꼴랑 8개라고요. 8개 넣어서 푸세요. 앞으로 문제. 자, 비동사 뒤에는 동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쓰하고 뒤 치우고. 형용사나 pp가 나와야 되는데. 자, 둘 다 뭐뭐하는데 익숙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뭐하는데 익숙해지다만 하고 있지 말고. 자, 한번 볼까요? 자, familiar는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be familiar with 자, 어떤 지식. 그러니까 머리가 익숙해지는 거고. be accustomed는 자, 어떤 경험이나 반복을 통해서 몸이 익숙해지는 거죠. 자, 머리가 익숙해지는 거냐, 몸이 익숙해지는 거냐. 자, 사람들이 receiving 하는데 익숙해요. 그러니까 24시간 내로 빨리빨리 피드백이 와. 그래서 그렇게 피드백을 빨리빨리 받아보는 거에 익숙해. 이건 지식이 아니죠. 이건 상황이고 반복이고 반복된 훈련이죠. 따라서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accustomed가 답이 되는 거죠. 이게 토익 시험에 자주 나와요. 네, 1년에 한 번은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휘1200 교재를 보는 이유는 그냥 단어를 막연하게 늘어놓고 자, 찝쩍거리고 본 거 또 보고 봐도 모르고 거의 뭐 무의식이죠. 헛바퀴가 돌아가죠.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1200개가 뭐가 나왔었는지 자, 여기 시험에 여러분들 교재에 박스에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토익이 안 나왔던 문제들은 없습니다. 다 나왔던 문제니까 넣어놓은 거고요. 토익이 안 나온 문제는 저도 안 풉니다. 나오는 거 풀기도 바빠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게 왜 했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거 안 나와. 누구 맘대로 안 나오니까. 나오니까 푸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자, 주어가 접속사가 여기 있네요. 접속사가 여기 있다는 것은 접속사,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가 있고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어 동사가 또 나오겠죠. 그나저나 A, B, C, D가 동사인데 자, 지금 보시면 자, 얘하고 뜻이 똑같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문제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출제돼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신 문제예요. merge 합병하다. 자, 아니면 회사를 인수하다. 뭐 다 같은 뜻 아니에요? 그렇죠. 둘 다 같은 뜻인데 merge 보시면 자동사로 즉 목적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에 acquire 보시면은 타동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제 바꿔볼까요? 여기에 만약에 with가 있으면 오늘 답은 A입니다. 근데 with가 없네요. 그러니까 오늘 답은 타동사인 B가 답이 됩니다. 이런 게 토익 문제다. 자, 하나 더 풀겠습니다. 문제. 자, 문제 하나 더 풀면 our office가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이 틀리셨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2013년도 기출 문제고요. 자, 문장은 물론 리라이트 된 겁니다. 그나저나 가장 많이 틀린 건 여러분들이 이 사이에서 틀리셨는데 뭐 쉬운 건 빼고요. across가 맞냐, opposite이 맞냐. 자, 이것은 across from에 해당합니다. 그럼 from 생략하면 안 돼요. 구어체에서는 흔히 from을 생략하지만 실제 토익 문제들을 살펴보면 자, from을 생략한 경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from을 쓰려면 정확하게 쓰셔야죠. 그랬을 때
across는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자, 공간입니다. 공간을 건너가는 거고요. 자, opposite은 기준입니다.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맞은편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기준, 공간.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뒤에 스트릿이 있었어요. 자, 스트릿이 있으면 뭘 건너갑니까? 도로를 가로질러서 건너가죠. 로드, 길을 가로질러서 건너가죠. 뒤에 명사가 스트릿이나 로드라면 오늘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across가 되는데 오늘 뒤에 답이 명사가 빌딩이에요. 건물. 건물을 뚫고 지나갑니까? 아니죠. 건물을 기준으로 맞은편에 있는 거지. 건물을 뚫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다시 길 맞은편. 길은 건너오셔야죠. 길을 뚫고 지나간다고요. 그런데 오늘은 자 빌딩을 가로질러서 건너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빌딩을 기준으로 맞은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단어를 언제 누구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죠. 지금 하나 둘 방법을 자 투두할 방법을 A, B, C, D 보실게요. 자 다 이 웨이를 뭐 해결하다 말하다 익스프레스 표현하다 토크 말하다 이렇게 들어오면 자 당연히 다 말이 되죠. 그럼 뭘 보라고 했습니까? 자동사 타동사 이런 거 먼저 보라고 그랬죠. 토크 자동사입니다. 목적 안 받죠. 익스프레스는 주로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스가 목적으로 받는 동사를 한번 보면 자 익스프레스 목적으로 받는 게 concern, interest 이런 관심을 표현하다 걱정을 표현하다 이럴 때 이렇게 감정 명사를 받을 때 주로 씁니다. 리마크라는 건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리마크 보시겠습니다. 자 자동사로 자 말하다라는 의미이며 전치사는 on이 나와야 한다. 그럼 오늘 리마크 자동사 안 되겠네요. 타동사이며 그 방법을 자 어드레스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말해주다 그러니까 발표하다 이런 뜻이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 어떤 문제를 다루다 해결하다 처리하다 이런 등의 뜻이 있죠. 중요한 건 타동사니까 목적어를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토익은 자 저랑 계속 훈련을 하시겠지만 단어를 1200개를 쭉 훑어 들어가는데 그냥 답이 아니라 언제 누구와 어떻게 출제했다를 위주로 훑어 들어가실 거고요. 자 쉬운 문제들은 제가 다루어 드리지 않고 오늘처럼 자 실제 나왔을 때 까다로웠던 어휘 문제를 위주로 훑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저랑 시작하실 강의가 어휘 1200입니다. 자, 어휘 1200은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1997년부터 2014년도까지 자, 기출 문제들을 데이터화해서 뽑아봤을 때 ABCD에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자, 대략 1200개에서 14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그 개수가 적고요. 자, 그 중에서도 그냥 뭐 어쩌다 나온 거 빼고 자, 이게 중요 단어나 빈출 단어들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보면 대략 1200개 최소로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의 반복 출제율은 대략 98%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재를 다 보고 시험장에 들어갔을 경우 여러분들이 자, 이 교재에 있는 단어들로 문제를 볼 확률이 98% 정도 된다. 그러니까 놓치는 단어가 한 달에 한 두세 개 정도 있을 수 있고 그랬을 때 문제 수는 한두 문제 정도가 제가 놓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52문제 중에 대략 50문제 정도는 이 교재에 있는 단어들로 다시 출제가 된다. 소위 말해서 문제은행식이라는 거기 때문에 나왔던 문제들을 데이터화해서 반복 출제를 시키는 게 ETS의 원칙이죠.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 1200개를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자는 거고요. 1200개라고 하면 하루에 내가 50개 정도의 단어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25일 정도 그러니까 한 달이 안 걸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 한 달이면 커버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토익 시험에서 이제 단어를 1200개 그건 좋아요. 자, 생각보다 단어 수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문제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A, B, C, D를 봤는데 어서 많이 봤던 단어들로 구성이 됩니다. 이게 토익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토익 문제는 어휘 문제는 생각보다 개수는 많지 않다. 120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뜻을 보면 뜻은 다 아는 거예요. 뜻은 다 아는 건데 항상 그렇듯이 자, 뜻은 다 아는데 답만 안 나오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정리해야 되는데 1200개를 자, 네가 어서 많이 본 단어하고 그 단어를 아는 것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단어들을 많이 본 거지 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뜻보다는 자, 언제 누구와 쓰임. 그러니까 실제 문장이 어떤 문장에서 언제 누구와 같이 쓰이느냐. 이 응용력 이런 쪽을 맞춰 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출 문제들을 놓고 자, 언제 누구와 어떻게 출제했다.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셔야 하며 자, 품사별로 자, 출제 포인트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명사야. 그러면 뜻만 묻는 게 아니라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사람명사, 사물명사 이런 것들을 묻는다든지 얘가 동사야. 그러면 자동사야, 타동사야, 몇 형식 동사야 이런 관련 전치사 뭐야, 관련 목적어 뭐야 이런 걸 묻는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뜻을 많이 알고 있고 수능 스타일로 해석을 해보니까 얘가 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기 쉬운데 이렇게 문제를 풀면 토익 문제는 안 풀리기 때문에 자, 공부 방법을 좀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해석을 한번 해보면 our financial 전문가들의 기대치 그러면 자, 더 많은 기대치, 낮은 기대치, 기대치 이상, 기대치보다 높은 자, 이렇게 해서 해석상으로는 다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토익 문제죠. 반면에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약에 쓰고 싶다면 그냥 이렇게 뜻만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봐야 돼요? 품사를 봐야 되는데 자, 품사상으로 봤을 때 요 our 자리를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걸 우리가 한정사라고 불러요. 한정사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관사나 소유격이나 아니면은 형용 수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정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품사에 따른 이제 문법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한다. 그럼 이 앞에 또 형용사가 나올 수 있느냐? 한정사 앞에는 형용사가 못 나오죠. 자, 그래서 관사나 소유격 혹은 수량 형용사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앞으로는 형용사가 못 나오는데 얘는 지금 대표적인 형용사라고 보셔야 되겠죠. 얘네들은 형용사인데 형용사는 our 앞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 로어는 또 동사예요. 근데 지금 동사가 지금 비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없으니까 너는 어떻게 해도 답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상당히 우리의 기대치보다 높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얘의 품사가 뭐냐? 전치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관사 앞에 자, 뭐 소유격 앞에 전치사가 나와서 자, 이런 문장이죠. I am 어떻게 되는 겁니까? the room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in the room 하고 이렇게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비동사 뒤에 were 전치사가 나오면서 자, 이게 어떤 뜻이라고요? 나는 방 안에 있어요. 이런 뜻이듯이 기대치보다 높아요. 이렇게 기대치 이상이에요. 이렇게 해서 전치사가 배열이 돼야 되는데 자, high는 자, 높은, 높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높은을 내가 굳이 써야겠다. 그럼 high our expectation이 아니라 our high expectation이죠. 그래서 일반 형용사라서 네가 이걸 쓰고 싶으면 our 뒤에다 써야겠다. our high expectation이다. 우리의 높은 기대치.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more도 many나 much에서 오는 건데 만약에 나는 책이 많아 라고 얘기할 때 자, my many books가 아니라 many our books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our 이거 잠시만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many나 much를 쓰려면 many our expectation 이렇게 된다는 얘기였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그랬을 때 많은 우리의 기대치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more than을 쓰시면
자, 뭐뭐 이상이란 뜻의 부사가 돼요. 그러면 기대치 이상이라고 부사를 넣으면 괜찮지만 얘는 형용사죠. man이나 much는 형용사예요. 그럼 또 형용사가 들어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more than은 부사예요. 차라리 more than을 쓰는 건 괜찮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more는 안 돼요. 쓰려면 more than을 쓰세요. lower는 형용사니까 이 뒷자리로 와야 돼요. high도 our 뒷자리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our 앞에 나올 수 있는 부사나 전치사는 above가 답이에요.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 긴 얘기가 이제 그러니까 흔히 more는 다 아는데 자, our를 기준으로 앞에 뒤에 품사는 뭐 lower도 보면 안다고 생각하지만 걔의 품사가 뭐고 문장에서는 어느 위치에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자, 이게 오답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457페이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man이나 much는 한정사, 즉 형용사라는 얘기입니다. 형용사. 그러니까 쓰려면 아까 부사인 more than을 썼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more than이 부사인 경우에 대해서 교재에 조금 더 나오고 있을 겁니다. 자, 그나저나 로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교재가 너무 길어서 좀 잘랐어요. 자, 그건 그렇고 여기 좀 잠깐만 볼까요? 로어는 형용사거나 아니면 동사로 이렇게 이제 책에 보면 정확하게 품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단어의 뜻보다는 자, 품사가 정확히 뭐고 그다음에 어떤 단어와 주로 같이 쓰인다.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토익에 맞춰진 형태의 어휘책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above 그러면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전치사라고 나오고 있죠. 이렇게 품사를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걔 뒤에는 뭐가 나온대요? 자, 이런 명사들이 나온다. 출제될 때. 그랬을 때 우리 풀었던 문제가 뭐였습니까? expectation이었죠. 이렇게 이제 시험에 무방비 상태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아, 문장 중에 무슨 단어가 나오고 그거랑 짝이 돼서 뭐가 주로 답이다. 이런 식으로 학습하셔야 된다는 거죠. high도 지금 형용사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다음 문제를 또 보실 건데 아까 썼던 거 여기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어휘는 단순히 뜻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자, 뭐라 그랬습니까? 언제 누구와 그 다음에 또 뭐를 보라 그랬습니까? 아까 품사적 특징을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품사적 특징이란 게 뭐냐?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A, B, C, D를 보면 다 어떻습니까? A, B, C, D가 다 형용사네요. 형용사는 외우실 때 자, 명사 앞이겠죠? 그러니까 관련 명사가 나와야겠죠. 그랬을 때 자, 회사가 무엇을 갖고 있어요? confidence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다가 자, 뭘 쓰고 싶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informative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informative가 자, 나는 뜻을 알아 이러고 넘어가지 말고 우리 inform에서 informative 한번 가볼까요? 자, informative는 유익한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유익한 정보, 유익한 프로그램, 유익한 뭐 교육적인 거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informative한 confidence, 자신감은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내가 final을 쓰고 싶어요. final은 최종, last예요. 마지막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 자, 아니면 productive, 생산성이 있는. 즉 어떤 기계가 생산성이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사람의 감정. 자, 감정이 생산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있는 이란 단어도 안 어울리죠. 그럼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니까 absolute, obvious, definite 이런 절대적인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우리가 final 한번 볼까요? 자, 최종, 마지막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자신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였겠죠. 자, 그러면서 productive는 생산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기계가 생산을 하거나 자, 아니면 사람들의 능력이 성과가 있는 건데 아까 있었던 건 confidence라는 감정 명사였다. 그랬을 때 절대적인 그래서 어떤 감정에 관련되거나 확신에 관련 판단에 관련된 단어들과 주로 쓰이게 돼 있죠. 그래서 이성이나 감정이나 판단의 형용사. 오늘 물론 형용사는 아니었지만 confidence는 이성, 감정, 판단에 관련된 명사였기 때문에
absolute가 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를 내가 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시험에 뭐가 나왔었다를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이럴 때 is, 자, bees 명사고요. 명사 앞에 뭐가 나왔습니까? 형용사가 나왔는데 ABCD를 한번 보실게요. ABCD를 보시면 ing가 붙었네? 그럼 형용사가 아니겠네요. 자, 그럼 뭐로 봐야 되느냐? 주어가 is, 자, 동사에 ing가 있으니까 얘가 목적어를 받은 구조로 봐야겠구나. 즉 이걸 무엇으로 봐야겠구나? 능동으로 봐야겠구나.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형용사 자리가 아니라 ABCD를 보고 난 맨 처음에 얘가 형용사 자리인 줄 알았는데 ABCD가 동사니까 자 바꿔치죠. 이렇게 화살표를 자 경계선을 바꿔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형용사가 문제인 건 아까 봤는데 이제 동사가 문제인 문제를 한번 볼게요. 동사는 어떻게 푼다? 자동사야, 타동사야, 몇 형식 동사야, 관련 목적어가 뭐야, 관련 전치사가 뭐야, 이런 식으로 푼다. 그러면 나는 wait이란 단어를 알아. 그러면 안 되고요. 자, wait이란 단어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wait 그러면 자동사로, 즉 목적어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지 목적어를 받습니까? for가 나와야 목적어를 받는데 wait은 목적어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그 협상을 complete했다, 아니면 elect했다, accept했다라고 했습니다. 비즈는 offer, 제안이나 자 아니면 어떤 입찰이 들어왔다는 것도 제안이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그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걸 accept를 하거나 refuse를 하는데 compete 그러면 왜 안 돼요? 자, 비즈하고 경쟁해요? 학교하고 제안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냐 목적어가 누구냐 정확하게 보셔야 되겠죠. 자, 회사가 이건 선거하다 그럴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뽑을 때 그런데 제안 합상을 선거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국회의원 선거할 때나 쓰시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은 뭐 보드 오브 디렉터스 이사회에서 뭐 선거하거나 이럴 때 써야지. 입찰 들어온 걸 갖고 선거를 하진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컴핏은 자동사로 전치사 with나 against를 받아야 하며 물론 with나 against가 있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대학과 BC가 입찰을 하는 게 아니죠. 다음 또 보시면 elect는 자 선거라고요. 선거. 그러면 proposal 제안이나 offer, bid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accept하거나 refuse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관련 명사들도 이렇게 정리가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페이지는 제가 매번 이제 불러드리지 않을 테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이게 말로 막 떠든단 말이에요. 그게 정리되어 있는 게 보고 싶다. 그러면 교재에 해당 페이지를 찾으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타동사로 그러니까 목적어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목적어는 무엇을 받는다? 까지 싹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부터 말로 설명하는 건 교재를 직접 보면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 건데 자, 대절 안에 주어가 will, still 조동사가 나오고요. 자, 부사는 좀 치워보시고요. 목적어죠. 문장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스케줄이 주어, 미팅을 자, still 무엇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still까지 끼고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동사예요. 동사 문제는 아까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 제일 먼저 따져야 되는 게 뭐라고 했냐면 동의하다 뜻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 동의하다 자동사죠. 목적어 안 받아요. to나 with나 on이나 전치사를 끼고 목적어를 받죠. participate 자동사죠. 따라서 in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주어하고 목적어 잘 보시라고요. 자, 스케줄이 참석합니까? 스케줄이 어텐드하는 게 아니죠. 이게 나오려면 사람들이 어텐드를 해야죠. 그러니까 주어와 목적을 정확히 보고 들어오시라고요. 그랬을 때 남은 게 뭐가 되겠습니까? accommodate이 오늘 답이다. 근데 나는 accommodate이라는 단어가 이상해요. accommodate이 숙박시키다 이런 뜻 accommodation 난 이런 뜻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토익 공부 한참 더 하셔야 돼요. 자, 실제로 토익 시험에 나오는 accommodate를 보겠습니다. accommodate는 숙박시키다라는 뜻이 있다.
그러나 토익 시험은 거의 안 나오고요. 어떤 모임, 아까 목적어가 미팅이었죠. 미팅을 수용하다. 그러니까 이 스케줄이 미팅을 받을 수 있다. 여유가 있다. 미팅을 더 수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1번 뜻만 알고 있지 말고 accommodate이라는 단어가 토익 시험에 왜 나왔느냐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토익 시험의 어휘가 공부가 까다로운 이유는 자, 뜻을 물어봐. 그러면 중학교 2학년 정도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뜻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언제 두라고 합니까? achievement라고 하죠. 그랬을 때 이게 영어 시험은 아니다라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토익이 가면 갈수록 자, 논리성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논리적인 판단을 국어가 아닌 가벼운 영어로 묻는다는 거기 때문에 시험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시면 자, 맨날 단어 외워도 점수 안 나옵니다. 자, 어서 많이 본 단어야 답만 안 나와. 지금 보시면 일단 얘네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어휘 문제 맞아요. 근데 어휘는 품사가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품사부터 먼저 보실게요. 자, 문장에 동사가 이미 있고요. 접속사나 관계대명사는 없으니까 자, 동사는 더 이상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장에 접속사나 관계대명사가 있어야 동사의 개수가 늘어나죠. 다음, 뜻이 어떻게 돼요? 뜻은 똑같아요. 뜻은 기본적으로 유사하니까 준 겁니다. 처음부터. 자,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돼요? 언제 누구와? 자, 이걸 보셔야 되죠. 그래서 according to는 자, 뒤에 뭐가 나와야 하며 responding to는 뒤에 뭐가 나와야 하며 자, 얘들은 전치사들이니까 전치사니까 당연히 명사를 받겠죠. 근데 명사를 받은 건 받은 건데 according to와 자, responding to를 보면 무엇에 따른 반응이나 조치를 한 거냐 아니면 그 내용이 나온 거냐.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다시 한번 정리된 거 볼까요? responding to는 자, 무엇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 이런 내용이고요. according to는 그 명사에 따르면 뭐뭐하다. 즉 명사의 내용을 잡아준 건데 자, complain에 따르면 내가 그래서 환불해 줬어요. 뒤에 내용이 환불해 줬다가 나오면 responding to가 답이 되는데 자, 지금 조치를 취한 게 아니라 컴플레인의 내용만 얘기했죠. 거기 문제점이 많아요. 라고 내용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그 내용을 얘기하게 되면 according to고 그래서 우리가 환불해 줬어요. 이렇게 나오면 responding to라는 거죠. 다른 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nowadays 요즘은요 필요 없고요. 사람들이 뭐 합니다. 그랬을 때 to에 ing가 나왔다는 것은 자, 전치사를 to를 받았다는 건데 자, 그나저나 품사 먼저 보라고 그랬습니다. 비동사 뒤니까 형용사나 pp가 나와야죠. 비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진 않죠. 따라서 너하고 너는 빠져야죠. 왜? 동사니까. 품사가 너무 어려워요. 영어의 품사는 꼴랑 8개밖에 없습니다. 8개가 너무 많아서 공부를 못할 정도면 하지 마셔야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품사가 뎁다 많아. 그냥 못 외우겠어. 그게 아니라고요. 꼴랑 8개라고요. 8개 넣어서 푸세요. 앞으로 문제. 자, 비동사 뒤에는 동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쓰하고 뒤 치우고. 형용사나 pp가 나와야 되는데 자, 둘 다 뭐뭐하는데 익숙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뭐하는데 익숙해지다만 하고 있지 말고 자, 한번 볼까요? 자, familiar는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be familiar with 자, 어떤 지식 그러니까 머리가 익숙해지는 거고 be accustomed는 자, 어떤 경험이나 반복을 통해서 몸이 익숙해지는 거죠. 자, 머리가 익숙해지는 거냐 몸이 익숙해지는 거냐. 자, 사람들이 receiving 하는데 익숙해요. 그러니까 24시간 내로 빨리빨리 피드백이 와. 그래서 그렇게 피드백을 빨리빨리 받아보는 거에 익숙해. 이건 지식이 아니죠. 이건 상황이고 반복이고 반복된 훈련이죠. 따라서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accustomed가 답이 되는 거죠. 이게 토익 시험에 자주 나와요. 네, 1년에 한 번은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휘1200 교재를 보는 이유는 그냥 단어를 막연하게 늘어놓고 자, 찝쩍거리고 본 거 또 보고 봐도 모르고
거의 뭐 무의식이죠. 헛바퀴가 돌아가죠.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1200개가 뭐가 나왔었는지. 자, 여기 시험에 여러분들 교재에 박스에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토익이 안 나왔던 문제들은 없습니다. 다 나왔던 문제니까 넣어놓은 거고요. 토익이 안 나온 문제는 저도 안 풉니다. 나오는 거 풀기도 바빠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했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거 안 나와. 누구 맘대로 안 나오니까. 나오니까 푸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자, 주어가 접속사가 여기 있네요. 접속사가 여기 있다는 것은 접속사,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가 있고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어, 동사가 또 나오겠죠. 그나저나 A, B, C, D가 동사인데 자, 지금 보시면 자, 얘하고 뜻이 똑같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문제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출제돼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신 문제예요. merge 합병하다. 자, 아니면 회사를 인수하다. 뭐 다 같은 뜻 아니에요? 그렇죠. 둘 다 같은 뜻인데 merge 보시면 자동사로 즉 목적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에 acquire 보시면은 타동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제 바꿔볼까요? 여기에 만약에 with가 있으면 오늘 답은 A입니다. 근데 with가 없네요. 그러니까 오늘 누구와 어떻게 써요? 비즈니스 영어에서는 어떻게 써요? 품사는 뭐예요? 품사별로 따져야 되는 사항들이 문법 사항이 뭐예요? 이런 것들을 묻기 때문에 토익의 어휘 문제가 어려운 거다. 자, 그러면서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면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 보시고요. 리스티드를 보자마자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분사네 그랬습니다. 네가 분사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동사일 수도 있잖아요. 네가 동사였으면 목적어 받았겠죠. 뒤에 전치사가 나왔다는 것은 자,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목적어가 없다는 얘기고 그럼 PP, 수동분사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랬을 때 너버러스 무엇이? show, 보여준다. that 이하를 보여준다. 자, 그랬을 때 A, B, C, D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제 이거를 단어를 보면 자, responsibility, 책임, 업무. 자, requirement, 자격 조건. duties, 업무. 그럼 다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토익에서는 문제 풀기가 힘들다. 자, 한번 보십시다. 구인 구직에 있어서 토익 시험이 내놓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자, 두 가지를 보셔야겠죠. 광고에는 두 가지가 나오겠죠. 업무 내용과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격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특이사항. 그러니까 성과가 나오겠죠. 네가 한 일. 자, 그랬을 때 업무를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duty라고 그러죠. 이것을 또 뭐라고 합니까? responsibility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이것을 또 뭐라고 그러느냐? ability. 자, 그 다음에 이것을 assignment라고 하며 이것을 또 뭐라고 그러느냐? 이것을 또 task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셔야지. 이건 파7의 어휘 문제에도 나옵니다. 파7도 동의어 문제가 매달 두 문제, 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자격은 뭐냐? 자격이 이제 requirement, 지원 자격 요건. 이것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requirement. 자, 그 다음에 또 자격 요건. 이건 뭐와 같은 뜻이에요? qualification이죠. 지원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죠. 반면에 성과가 뭐냐? 이게 이제 achievement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한 거, 잘한 일. 그래서 내세울 만한 거. 이런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 등분, 두 등분, 세 등분. 자, 비즈니스 영어는 단순히 뜻이 아니라 활용도를 중요시 여기죠. 그런데 자, 지금 보시면 레주메 그랬습니다. 레주메가 나왔다는 건 너 뽑힌 거예요? 안 뽑힌 거예요? 아직 안 뽑혔죠. 아직 안 뽑혔으면 자, 네 레주메에 해야 되는 일이나 지원 자격 요건이 네 레주메에 있을까요? 구인 광고에 있을까요? 그건 구인 광고에 있어야죠. 그럼 레주메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가 상탄 거. 지난 직장에서 어떤 성과, 퍼포먼스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오늘의 답은 accomplishment가 답이다. 이런 건 단순히 어휘가
절대 토익에서 어휘는 뜻을 묻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떤 논리적인 판단력. 그러니까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애를 데려다가 업무를 시킬 수는 없겠죠. 그래서 토익이라는 건 자, 이게 아카데믹 영어와 실무 영어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업무상에서 빠른 판단을 못하는 애들은 일단 떨구는 겁니다. 토익이라는 시험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토익이라는 시험은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사람을 떨어뜨리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와서 면접 보겠다 그러면 개나 소나 면접 보면 회사가 365일 면접만 봐야죠. 구직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1차적으로 아무나 와서 면접 보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한번 선을 긋는 게 토익이죠. 토익이라는 시험은 처음부터 사람을 뽑는 시험이 아니라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기업에 맞는 인재상, 그러니까 논리적인 거, 업무 영어에 강한 거, 빠릿빠릿한 거, 말을 효율적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서류상 문제가 없게 말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요소를 넣죠. 토익이 영어 시험이냐라고 얘기하면 영어 시험이라고 보긴 좀 힘들죠. 토익은 영어를 이용한 시험일 뿐이죠. 만약에 영어에는 단어가 25만 개가 넘게 있는데 만약에 영어를 물어보려고 했으면 이렇게 쉬운 단어 좋겠습니까? 25만 개 중에 꼴랑 1200개를 갖고 문제를 낸다는 건 그만큼 물어보고자 하는 게 딴 데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눈치껏 좀 공부하세요. 여러분들 수능 공부 아닙니다. 하루에 50개, 100개씩 단어 드립다 외운다고 토익은 점수가 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공부 머리가 따로 있다. 예, 맞아요. 자, 출제 의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얘네들이 만약에 구인 구직 광고에 있었어. 그랬을 때 대학 학위가 있어야 해요. 라고 얘기하면 그건 requirement에 들어가죠. 근데 너는 우리 회사에 오면 무슨 일 해야 해. 앞으로. 자, 이게 responsibility죠. 근데 그건 네 레주메엔 없죠. 네 레주메에 있는 건 대학교 때 상 탄 거, 자격증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걸